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4거래일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할까 많은 분들 고민이실 텐데요. 첫 번째 문제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험지 넘겨주시죠. 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섹터는 돋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1번 건설과 철강 오랜만에 나왔고요. 2번 신재생 에너지, 3번 조선 기자재, 그리고 방산과 자동차까지 6개 섹터가 나란히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총 135만 가구의 공급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은 수주는 물론 실적까지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동향을 보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의 건설사들이 더 주목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신건설이 15%로 대장주 흐름을 보였고 그 아래로 동부건설도 10%대의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건설과 함께 철강까지도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철강은 50%라는 고율 관세에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K스틸법을 발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세 리스크, 이제는 또 하나의 동아줄이 생길 수 있을까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2번도 보시죠. 신재생 에너지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이제 정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신설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기후에너지에 대해서 정부의 힘이 더 실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에서도 현재 태양광 제품 가격을 더욱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산업도 회복세에 진입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번 조선 기자재 역시나 오늘도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은 미국 안에서만 미국의 군함을 제조해라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 예외를 둘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오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조선 기자재 그 안에 순환매 빨라지는데도 역시나 이 섹터는 바라봐야 할까 두 분의 선택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원전은 계속 한미 원전에 대한 협력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5번 방산입니다.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있는데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조용히 오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6번 자동차인데요. 이제 현대차에서 주말 사이 불법 체류 단속이 있었다라는 뉴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연 이 6가지 섹터 중에 저희는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봐야 할까요? 두 분의 선택 함께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오늘도 6가지 보기를 드렸고요. 내일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섹터를 여쭤봤습니다. 자, 송률 매니저 5번 방산, 그리고 최영지 전문가 1번 건설앤 철강입니다. 자, 우리가 조방원 얘기는 좀 많이 했으니까 일단 새롭게 등장한 건설앤 철강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동안에 제가 언급을 했던 섹터랑 조금 달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두 가지 섹터가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예. 특히 9월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큰 일정들도 많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또 올라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동안에 사실 시장이 좋았다가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저가 매수세라던가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가격 메리트가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건설주랑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점에서 좀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 중소형주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만큼 또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별적인 모멘텀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뭐 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K스틸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순환이 돌 때 보통 이렇게 주택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뭐 건자재라던가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고 뭐 마지막으로 뭐 플랜트 관련된 종목들 이런 순환 순서 같은 것들도 기억을 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철강주도 좀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K스틸법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
올라갔었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에 사실 철강 관세부가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관세부가 이후에 철강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철강주들은 수익성이 더 개선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최근 들어서 뭐 감산 정책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철강 감산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우 이제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강주들도 계속 저가 매수세 관점에서도 순환이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과열이 된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좀 저평가돼 있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접근해 보시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뭐 보기에서는 건설과 철강을 함께 묶긴 했는데 저도 주목한 부분이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적지 않은 수를 꽤 많은 양을 또 주요한 위치에 있는 것들은 LH가 직접 민간에 주지 않고 직접 한다라고 하길래 이거 그러면 건설주보다는 건자재 쪽이 조금 더 주목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 반응은 아니었거든요. 네. 앞으로는 좀 주목해봐도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건설이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건자재라던가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건설주들을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다음에 올라갈 건자재라던가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도 접근해 보셔도 좋겠다. 저도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송률 전문가인데 자, 방산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방산. 역시나 뭐 내일장에서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일단 오늘장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오늘 2.6%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3.3% 정도 올랐고요. 한국항공우주도 2.8% 정도 좋은 마감을 했는데요.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았는데 오른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폴란드향 수출이 굉장히 큰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키이우 안에 있는 정부청사를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22년도에 시작을 하고 나서 정부청사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뉴스가 나온 날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드론을 800대를 동원을 해서 다시 한번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800대라는 드론 수치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개전 이후에 하루 동안 가장 큰 병력을 사용한 게 바로 이번입니다. 사실상 지금 멸망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파급력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중동 쪽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뭐 위에도 시끄러운데 중동 쪽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그리고 계속해서 격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하마스랑도 싸워야 되고 이란이랑도 싸워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격전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지금 이제 이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공격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반사수의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유럽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방비 지출을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800억 유로 지금 지출 전망이 나왔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11.7%가 증가를 한 겁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역 중에서 세부 내역을 보시면요. 그중에서 1,300억 유로 같은 경우는 신형 무기에 구입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방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 기대감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수주 이어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신 분들도 많은데 아직 피크아웃 우려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약간 눌림목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종목들도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철강 관련해서 동일 스틸럭스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불과 이제 7월, 8월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1,000원이 안 됐는데 오늘 마감이 거의 3,000원 가까이 됐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뭐 투자를 한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따 그러면은 지금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일단은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보니까 투자 위험 종목으로 거래 정지가 됐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종목이 매력도는 있지만 예. 다소 위험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한 500억 원대로 좀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한 부분들도 다소 좀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사업에 대한 것들이 이것저것 많이 엮여져 있기는 해요. 뭐 로봇 사업도 엮여져 있고, 예. MRO 사업도 엮여져 있고, 뭐 올초 같은 경우 사업 목적을 또 추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재료가 많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 실적이라던가 이런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관점에서는 좀
분할 매수도 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또 이외에 중소형 철강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다른 중소형주들을 그 투자금을 또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슈가 엮였을 때 잘 나간다고 무조건 물기보다는 그래도 근본, 기본을 가장 좀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기업들로 투자를 해야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거꾸로 떨어졌을 때 좀 버틸 만한 힘이 생기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선택지가 좀 많아진다는 면에서 그런 측면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방산으로 볼 텐데 방산은 뭐 역시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봐야겠죠?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등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폴란드양 매출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지금 K9이랑 천물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품목이 단 영업이익률이 31%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적 구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양으로 수출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집트랑 중동을 상대로 계속해서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최근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래량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반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거래량만 다시 한번 들어와준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밸류에 부합하는 주가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에 수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추세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최근 흐름만 보면은 이게 소폭 박스권 내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시 한번 100만 원을 뚫고 올라갈 만한 동력이 생길지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